Race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방송을 찍습니다. 수능 공부 잘하고 있죠? 이제 수능 끝나면 면접 연습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텐데 그동안 학생들의 면접 연습을 도우면서 학생들이 면접 연습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면접 연습과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면접 준비에 절대적인 비결은 없으며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방송을 찍습니다.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답변 가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입니다. 면접에서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항상 새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본인이 만약 전공에 관련한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셨다면 위에 나와 있는 입학사정관님의 실제 질문에도 똑같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과를 위해 도전한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전공에 관련하여 노력한 점을 묻는 것과 똑같은 답변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만 내 답변을 응용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연습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본인의 장점을 묻는 것이고 그 장점을 활용해 앞으로 어떤 인재가 되고자 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학업 계획에 대한 면접 준비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대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학사정관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제 장점은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 장점입니다. 제가 2학년 사회문제 탐구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융합해서 3학년 시간에 이런 걸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제 꿈을 위해 1학년 때는 이런 과목을 이수하고 3학년 때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 학교에서 제 꿈을 현실화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항상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지만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한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어느 정도 면접 준비를 했다면 새로운 질문에 대응하는 연습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깊이와 과정을 설명하라입니다. 입학사정관님은 본인이 한 활동을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자세히 말해봐요. 등등 궁금한 게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지적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였고 그 활동의 깊이와 과정은 무엇이었으며 본인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할 겁니다. 근데 학생의 답변이 생명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다이오드 실험입니다. 실험을 하면서 실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다면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보는 게 좋겠죠. 입학사정관님은 이렇게 말한 학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 그 활동했어? 어떤 지적 호기심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어?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활동 속에서 너의 역할은 뭐야? 그 결과 너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어?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어?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고 싶어? 를 말해주는 답변이 좋은 답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통계 단원의 연속 확률 분포의 개념이 실생활에 쓰이지 않을까라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의류 브랜드의 도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계학적 데이터와 연결시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비자 구매를 할 때 어떤 요인이 소비자의 선택을 야기하는지 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확률적 관점으로 시장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통계적 추정이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제가 대학에 합격하여 1학년 통계 데이터 분석 수업 시 통계학적 활용 능력을 심화시켜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준비해 본다면 키워드와 공식 등 본인의 지식을 어필할 수 있겠지요. 바로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 키워드 선택으로 본인의 지식의 깊이를 노출하자입니다. 면접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쓰는 어휘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인드와 성격은 행동과 언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드론에 대한 활동이 많은데 어떤 활동들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드론에서 사용되는 프로펠러에 의해 날아가는 힘을 배우고 통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센서에 대하여서도 탐구를 했습니다. 가까이 오면 소리도 들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활동의 깊이나 지식의 깊이를 노출하기 다소 어려울 듯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을 만들고자 국제 무인 시스템 협회의 자료를 통해 국가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해 조사해보며 멀티콥터 드론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3개 이상의 회전 날개가 필수이며 제어기, 항법 장비, 자세 유지 센서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비행 제어는 자동 조종과 항법 유도가 있으며 동특성을 향상하기 위해 댐핑과 주파수를 제공하는 조정 안정성 증강 장치를 블라블라블라. 또한 충돌 회피 기술로는 TCAS, ADS-B 등이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 센서인 EOS 센서, IR 센서, SAR 센서 등에 대해서 깊은 탐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키워드를 총집합하거나 3학년 때 사실 조금밖에 지식이 없었지만 조사를 통해서 더욱 본인의 답변을 풍성하게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답변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답변을 들은 교수님 및 입학사정관님께서는 이 친구 지식이 많이 깊구나, 정말 했구나 이렇게 평가하시게 될 겁니다. 단순히 이거 했어요? 네, 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라는 답변 속에 구체적인 키워드와 전문 키워드가 들어간다면 더욱더 좋겠죠. 특히 깊은 키워드를 준비할 때 꼬리 질문이라고 하죠. 심화 질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생이 이런 것도 안다고? 그럼 진짜 했는지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론과 원리 정도는 파악하셔야 합니다. 면접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순간 합격합니다. 본인은 뽑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성적이 모자라더라도 3배수에 합격했더라도 입학사정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순간 바로 그 기회는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돌아올 것이고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질문자의 평가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하라입니다. 면접장은 대화하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장입니다. 면접관들은 본인의 답변에 대해 평가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정말 단순히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질문자의 의도를 평가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올까요? 왼쪽은 덕성여대고 오른쪽은 서울여대의 면접 배점입니다. 덕성여대를 보면 종합적 사고력을 30%를 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양한 경험을 융합할 수 있는지 묻고 있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지원자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복지에 대해 많은 활동을 했는데 통계학적 관점으로 우리나라 복지 문제 중에 가장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융합적이고 본인의 다양한 시각을 묻는 질문도 나올 것입니다. 또한 서울여대를 한번 볼까요? 전공성이 40%나 되고 발전 가능성이 35%나 됩니다. 그 말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전공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이고 그 답변은 전공성과 발전성을 평가할 것이니 앞으로 내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겠죠. 이처럼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평가 내용을 보면서 유추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가 질문했을 때 어떤 것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인지를 파악해 놔야 됩니다.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맞습니다. 전공성을 위한 질문일 것이고 전공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는 친구들과 함께한 교내 체육대회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플레이 활동을 했고 저는 수비수인데요. 미드필더에게 볼 배급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체육학과가 아닌 이상 좋은 답변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의 학업 계획과 졸업 계획이 있나요? 라는 질문은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바로 발전 가능성 그리고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에서는 부족한 학업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할 것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제 꿈을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단 부족한 미적분 공부를 겨울방학 때 이렇게 계획합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이렇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학업 계획을 분명하게 말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배워 어떤 지식을 향상시키고 싶은지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함께한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건 뭐야? 라고 묻는 것은 전공성과 인성평가의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인성을 20% 정도밖에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전공성과 인성을 동시에 어필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대답의 주제는 공동체와 함께한 활동 중 전공과 관련하여 우수한 결과물을 도출한 경험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말로 하는 연습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학생이 잘 안 지킵니다. 중얼중얼이 아니라 실제로 면접 톤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글로만 듣고 중얼중얼 외우기만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면접 때 실제로 목이 메이거나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글로 적은 것을 중얼중얼 하지 말고 실제로 면접과 비슷한 성향으로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매일 면접 연습을 할 거면 마무리할 때 직접 녹화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몸을 영상화하거나 사진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것과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하루 한 번씩은 녹화하여 본인의 발전성을 스스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화를 하다 보면 본인의 혼잣말, 한숨 쉬는 모습, 말할 때의 태도, 제스처의 모습, 입으로 쩍쩍거리는 소리, 머리를 만지는 모습, 다리를 떠는 모습, 눈동자 굴러가는 모습 등 정말 면접장에서 불필요한 모습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의 실력이 늘고 퍼펙트한 면접 준비가 가능합니다. 물론 많이 아는 것, 면접 답변의 질이 높은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그것을 전달하는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왜 힘든 걸까요?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풀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전달하는 역량이 매우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녹화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녹음 계획을 세워볼까요? 학생 개개인의 스케줄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틀을 짜고 연습해 본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보지만 말고 우리 면접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학부모님께서라도 도와주시면 더더욱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면접에 임해야 하니 준비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녹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는 KF94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면접장에서의 변수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마지막으로 할 말 정말 고민하실 거예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또는 마지막에 포부가 드러나지 않는 마지막에 할 말을 너무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요 무색무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할 말 가장 중요하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인상인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일 테고 마지막 할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본인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마지막 할 말이 기억나지 않을 때 본인이 그동안 준비한 다른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우선 포부를 말해줍니다. 제 꿈은 드론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업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할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때는 바로 학업 계획으로 돌려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업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 학교에 무슨 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때는 무슨 과목을 수강하여 동력 에너지에 대한 무엇
어떤 지식을 쌓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중간에 기억이 나지 않아서 활동으로 돌린다면 예를 들어 그러기 위해 사회문제 탐구 시간 라이다 센서와 다양한 센서를 통해 악 기상 조건 속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혹은 중간에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 지원자의 장점 능력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점은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장점입니다. 교수님의 수준 높은 수업을 듣고 지식을 활용한다면 더 좋은 세상과 제 꿈을 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여태 준비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가져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장에서의 답은 본인이 한 말입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 배운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면접 답변을 외워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면접 연습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부모님들께서 면접의 경험이 많겠지만 학생들은 인생을 살면서 처음 면접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이 영상에서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면 모의 면접 녹화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수능 끝나면 바로 면접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 참 많을 텐데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연습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윤현준 컨설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